Forever Sex Brain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일하게 되어 기대됩니다. 착하게 살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여러분의 뇌세포가 물리적으로 파괴되고 있다면 믿겨지시나요? 오늘은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지독한 자책감을 아주 속 시원하게 박살내버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충격적인 질문에 대한 답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원인이 뭔지, 그리고 해결책은 뭔지 제가 아주 명확하게 파헤쳐 드릴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그토록 지치고 상처받는 거요. 그게 절대 여러분의 인성이나 도덕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여러분 머릿속에 깔려있는 정신적 운영체제, 그러니까 OS가 너무 낡은 구닥다리 버전이라는 거죠. 자, 그럼 대체 뭐가 문제인지 그 위험한 소프트웨어 결함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진짜 누군가한테 내 모든 걸 다 줬는데 돌아오는 게 배신감일 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 말 목구멍까지 차오른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바로 그 억울함, 그 지독한 피로감. 그게 여러분 성격이 못나서가 아니에요. 그냥 시스템에 깔려있는 아주 치명적인 버그 때문입니다. 우리 정신에는요, 크게 두 가지 운영체제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쓰는 게 OS 1.0인데 이건 모든 기준이 나 자신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줘야지 하는 식이죠. 근데 업그레이드 버전인 OS 2.0은 기준점이 완전히 달라요. 나라는 변덕스러운 기준에서 벗어나서 절대 변하지 않는 외부의 어떤 이상적인 기준, 뭐랄까 완전한 사랑 그 자체를 기준으로 삼는 거죠. 이 작은 차이가 진짜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이 OS 1.0을 당장 아주 그냥 삭제해버려야 하는지 그 자폭 시퀀스를 한번 시스템 공학적으로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OS 1.0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은요, 바로 자기 참조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판단의 기준이 전부 나한테 있다는 거죠. 근데 아시잖아요, 우리 기분이라는 게 얼마나 오락가락합니까? 이렇게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운 기준에 모든 걸 맡겨버리는 겁니다. 이건 마치 센서가 고장난 보일러 같은 거예요. 밖은 지금 영하 10도로 꽁꽁 얼어붙었는데 센서가 혼자 지금 영상 20도네? 아주 따뜻해.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보일러는 절대 안 켜지고 집 전체가 그냥 얼어 터져버리는 거죠. 기준점이 나일 때 바로 이런 재앙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고장난 센서는요, 필연적으로 재기적 오류라는 걸 일으켜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에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에러를 낳으면서 시스템 전체가 그냥 무한 실패의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이 끝없는 오류의 늪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일단 기분이 좋을 때 누군가한테 정말 잘해줍니다. 근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는 보상을 기대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기대했던 반응이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와르르 내면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최악은 뭔지 아세요? 이 상처받은 상태에서 이 짓을 또 반복한다는 겁니다. 점점 더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바로 나 보상받지 못했어 라는 느낌. 이게 우리 뇌의 비상벨, 그러니까 편도체를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이걸 편도체 하이제킹이라고 불러요.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뇌에서 그냥 폭발하듯이 뿜어져 나오면서 여러분의 뇌세포를 진짜로 물리적으로 파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사실은 뇌를 갉아먹는 독약이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너무 암울했죠? 이제 이 지긋지긋한 문제에서 벗어나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 드디어 새로운 운영체제 OS 2.0을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OS 2.0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기준점을 바꾸는 겁니다. 매일같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나라는 불안정한 기준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외부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딱 옮겨놓는 거죠. 이게 뭐 어떤 분에게는 신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진리나 이타적인 사랑 같은 어떤 이상일 수도 있겠죠. 이건 마치 우리 스마트폰이 저 멀리 우주에 있는 GPS 위성에 시간을 맞추는 거랑 똑같아요.
내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든 제가 이걸 변기통에 빠뜨리든 저 우주에 떠있는 위성의 절대 시간은 1도 변하지 않잖아요? 내 기분이 어떻든 상관없이 내 행동의 기준점이 외부의 안전한 서버에 딱 고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준점이 밖으로 딱 옮겨지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공포와 분노를 담당하는 편도체가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전두엽이 아주 강력한 방화벽을 쫙 세워서 다른 사람의 차가운 반응 같은 감정적인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의 뇌를 완벽하게 지켜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바로 이거예요. 나는 빛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발전기가 아니야. 나는 그저 빛을 반사하는 거울일 뿐이야. 라는 생각이죠. 사실 우리 뇌를 진짜 망가뜨리는 건요, 누구한테 뭘 주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내놔야지 하면서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 바로 그게 뇌를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하지만 내가 거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반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골치 아픈 계산기가 아예 꺼져버리겠죠? 에너지가 고갈될 일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심리적인 이야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건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물리학 법칙과도 정확히 연결됩니다. 물리학의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죠. 외부와 단절된 시스템, 이걸 닫힌계라고 하는데, 이런 시스템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조건 붕괴하고 썩어 없어진다는 법칙이에요. OS 1.0, 즉 나라는 좁은 세상에 갇혀있는 상태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겪는 번아웃은요, 사실 필연적인 물리 현상이었던 거예요. 반면에 OS 2.0은 뭐냐? 외부의 무한한 에너지원에 플러그를 꽂는 열린계로 바뀌는 거예요. 외부에서 계속 좋은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시스템이 붕괴를 멈추는 걸 넘어서 오히려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진화를 시작합니다. 물리학에서는 이걸 네거티브 엔트로피 상태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게 우리 뇌를 뭐랄까 훨씬 더 섹시한 뇌로 만드는 비결인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의 세원 역할이 정해졌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 에너지를 쥐어짜내다 고장나는 발전기 역할은 그만두세요. 대신에 외부에서 오는 완벽한 신호에 내 주파수를 맞추는 고성능 튜너, 바로 조율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의 모든 얘기를 종합해서 여러분 앞에 놓인 두 갈래 길을 명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썩어서 없어질 것인가? 아니면 진화할 것인가? 이 표를 한번 보세요. OS 1.0의 길은 결국 편도체 하이제킹, 닫힌 시스템, 스트레스 받는 발전기, 그 끝은 번아웃과 붕괴입니다. 하지만 OS 2.0의 길은 어때요? 전두엽 방화벽, 열린 시스템, 집중하는 거울과 튜너, 그 끝은 회복과 진화입니다.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선택은 너무나 명확하지 않나요? 자, 오늘 이야기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좀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한 명이 아니라 이 세상의 수백만, 수천만 명이 동시에 이 OS 2.0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그래서 완벽한 주파수로 서로 동기화된다면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오늘 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지독한 자책이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OS 업데이트 버튼 한번 누르는 것, 그거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랑에 대해 좀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감정 말고요. 우리 생존을 위해 설계된 가장 오래된 알고리즘으로서의 사랑. 좀 신선하죠? 자, 여러분, 사랑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감정, 어떤 느낌 같은 걸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고들 자료는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랑이 그냥 감정적인 사치가 아니라 우리 생존과 진짜 직결된 아주 중요한 생물학적 시스템이자 핵심 코드라는 관점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선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를요, 기술과 생물학의 언어로 한번 싹 바꿔서 다시 정의해 볼게요. 그러니까 시스템 공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랑은 우리 몸이나 사회 전체가 무질서,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막 늘어나서 붕괴하는 걸 막는 일종의 오류 수정 알고리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와, 되게 재밌는 표현이죠? 말 그대로 시스템이 갑자기 다운되지 않게 막아주는 필수 코드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우리 개인의 하드웨어, 다시 말해 우리 몸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냐는 거예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확 보이죠? 사랑이 없을 때 우리 뇌는 이걸 명백한 스트레스 상황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막 뿜어져 나오고 시스템의 무질서도,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급증하면서 몸이 서서히 망가지는 거죠. 느린 파괴 과정인 셈이에요. 반면에 사랑이 있으면요, 옥시토인이나 도파민 같은 우리 몸에 좋은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면서 면역 체계는 최적화되고 세포 재생까지 도와준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이야,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스트레스로 막 과열된 우리 몸이라는 하드웨어가 타서 고장나지 않게 막아주는, 없어서는 안 될 윤활유이자 냉각수라는 거죠. 정말 와닿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넓혀볼까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이게 인류 전체로 확장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를 마치 하나의 거대한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라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런 네트워크 관점에서 보면요, 한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은 그냥 나쁜 짓이 아니에요. 이건 전체 네트워크를 마비시킬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기능적 버그, 즉 시스템 오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그 위험성을 정말 소름 돋게 보여줍니다. 연결과 공감을 거부하는 한 사람, 즉 이기적인 노드는요, 마치 암세포처럼 주변으로 퍼져나가서 결국엔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이기심이라는 치명적인 버그, 이거 어떻게 고치죠? 여기서 자료는 그냥 패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근본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이 알고리즘, 다 똑같은 버전일까요? 어쩌면 버전에 따라서 그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먼저 OS 1.0, 이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코드예요. 기준점이 뭐죠?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근데 내가 불안정하고 내가 무너지면 이 사랑도 같이 무너져버리는 약점이 있죠. 그런데 OS 2.0은 다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 코드의 기준점은 자료에 따르면 완벽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외부의 기준, 즉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상태가 어떻든 간에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시스템의 안정성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한 버그 수정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인류가 다음 단계로 진화하기 위해 설계된 운영체제 자체를 갈아엎는 수준의 최종 커널 업데이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OS 2.0, 커널 업데이트? 알겠는데, 그래서 이걸 우리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실제로 어떻게 실행할 수 있냐는 거죠. 자료에서는 이 구체적인 실행법을 양자적 자기 희생이라는 좀 독특한 이름으로 불러요. 와, 이름만 들으면 되게 거창하고 어려워 보이죠? 근데 사실 그 본질을 뜯어보면 다른 사람과 깊이 연결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과정입니다. 이 단계들이 바로 공감하며 들어주기의 핵심이에요. 자, 첫째, 내 머릿속에서 하고 싶은 말, 판단, 이런 거 일단 멈추는 겁니다. 이게 내면 처리 과정 일시정지. 그리고 둘째, 상대방이 보내는 그 감정, 그 고통의 데이터를 최우선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양보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상태와 나를 동기화하고 내 뇌의 자원을 기꺼이 그 사람을 위해 내어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기술적인 비유가 향하는 곳은 하나입니다. 바로 아주 인간적인 연결이라는 행위죠. 이렇게 공감적으로 들어준다는 건 내 자원을 내어줘서 상대방이 고립이라는 치명적인 시스템 오류에 빠져서 혼자 무너지지 않도록 구해내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느끼는 어떤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의지를 갖고 실행해야 하는 선택이자 알고리즘이라면 어떨까요? 사랑을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 자신과 우리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